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와 투자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지금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왜요? 전세가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월세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라는 것보다는 수도권은 광역시보다 일단 매매가가 비싸다고요. 광역시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주요 입지에 뭐 3억 5천, 4억 사이다 라고 한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주요 입지의 경우 전세가가 5억부터 4억 후반부터 5억부터 시작이에요. 절대적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득이 광역시랑 수도권이나 소득 차이가 많이 나요? 광역시에 있는 삼성전자는 수도권에 있는 삼성전자보다 연봉을 적게 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득 수준은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전세가의 절대적인 금액대입니다. 절대적인 금액대가 비싸다? 올라간다? 월세로 바뀝니다. 2022년 8월 달에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계약갱신청권이 풀리면서 끝나면서 끝나는 세대들, 끝나는 물건들의 전세가 치솟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요,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도 지금 고금리상에서 벅차다고요. 여기서 전세가가 막 올라간다? 아닙니다. 왜?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전세금을,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이자 내는 돈이 큰데 과연 누가 미쳤다고 그 돈을 다 내가면서 전세로 거주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간다고요. 자연스럽게 전월세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요, 월세 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왜요? 금리가 낮았으니까요. 왠지 집주인이 돈 버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나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러면 목돈을 덜 묶을 수 있는 반전세가 더 낫다고 이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의 월 소득이 올라간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맞벌이 합니다.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게 정말 흔하지 않아요. 네. 제가 외벌이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면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왜? 주거비용이 적기 때문에 외벌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주거비용, 거주비용이 낮은 사람들은요,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대전과 그리고 대구와 그리고 울산과 부산, 이 4개의 도시는요, 정말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다시 한번 찾아오기 어려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는 첫 번째로 절대적인 가격대가 저렴한 걸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상대적인 가격대가 저렴한 걸 잡아야 돼요. 자, 절대적인 금액대는요, 매매가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적인 금액대는요, 타 지역과 대비해서 금액대가 작아야 돼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요, 투자에서 손실을 할 확률은 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익률을 높여라. 1번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하고, 2번 상대적인 가격이 저렴하고, 세 번째 수익률을 높여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기본 대원칙으로 세우시고요. 여러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대전에 이 지역들 있잖아요. 둔산 1, 2, 3지구하고, 그리고 대전에 재건축 구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들. 자, 이거 보세요. 단지 이거를 딱 삭제를 시키면 이게 전체다가 재건축,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물론 정비 예정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전의 도심을 새로 바꿀 거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 지하철 역세권이잖아요. 도심 역세권 같은 경우 종상향 해줍니다. 재건축할 경우. 그리고 둔산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시특별법 발표 나기 전에 원래 2023년 한 해 동안 둔산 지구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노후도시특별법 때문에 그게 잠깐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이 지역은 정말 크게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6년은 뭐라고 했어요? 대전과 청주를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릴게요. 청주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26년도 대전과 청주예요. 25년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근데 저한테 준세 25년도에 부산이면 부산만 강의해야지 왜 대전과 청주를 강의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 집값이 올라갈지 그 여부는요, 신만 압니다. 네, 신만 알아요. 그러나 언제가 제일 저렴할지에 대해서는 주선생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입주문이 터지고 규제가 심해지면 당연히 저렴해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라고요. 네. 언제까지 붙잡겠습니까? 일단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 정부 규제가 시장의 움직임을 붙잡는다고요. 그러면 2024, 25는 각각 11,000세대가 대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4, 25년도는요, 특히 제가 올해 지금 매수를 하라고 하는 건 둔산자이 아이파크가 만약에 전매사 풀린다. 3월 6일인가요? 3월 7일인가 이렇게 풀리는데, 그때 둔산동에 매수하고 싶으면 잡으세요. 무조건 초피를 잡으세요. 네, 쌀 겁니다. 그리고 24, 25가 지나잖아요. 지나면은
취득세 중과 규제가 또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대전에 진입하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